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이후에 이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내일까지 누구라도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 대신에 그렇게 요구한 의원이나 단체장 역시 정책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건 이제 재신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재신임을 묻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묻지 말라. 예, 만약 재신임을 물을 거라면 직을 걸어라. 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4시간에 가까운 의원총회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내 문제 제기가 나오고 거기에 더해 지금 이제 노선을 좀 바꿔야 된다. 윤 전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세력하고 단절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통합과 확장에 나서야 된다. 이런 요구가 들끓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다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 내부적으로는 2월 19일 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났을 때 그때는 분명히 이제 단절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때도 만약 이 장동혁 대표가 윤과 단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당 내에서 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목소리는 더 커질 거다. 예. 이런 이제 관측들이나 그런 예상들이 있는데 예. 그에 대해서마저도 일종의 이제 사전에 봉쇄를 하겠다. 이런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면 그때도 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재신임을 부르면 당원 총투표에 붙이겠다. 다만 그 당원 총투표회가 부결이 된다면 재신임 관련해서 예. 즉 이제 재신임이 수용이 된다면 예. 그러면 당신들 직을 걸어라. 뭐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사전적인 예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종의 입틀막이 아닌가 싶은데 예. 과연 저게 지금 당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안이나 방향이나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적합한 예. 반응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당 내부의 부정적 여론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재신임 요구가 나왔더니 그래 재신임 하자라고 하면서 그럼 이게 그냥 재신임을 받아들인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묻지 말라 뭐 입트막을 한 건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당원 투표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원 투표는 자신 있다는 얘기죠. 당원의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처한 상당한 문제점인데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다 덤벼 나는 필버도 했고 또 단식도 했고 어허허. 심지어는 전직 대표 목까지 친 사람이야. 이런 어떤 결기가 눈에 완전히 서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서 지금 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재신임이잖아요. 그러면 재신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이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당신들도 직을 거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됐든 지자체장이 됐든 그건 국민에 의해서 뽑힌 것인데 당원들로부터 물으면서 국민에 의해서 뽑힌 그 직까지 내놓으라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이게 지방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근데 우리 장동혁 대표는 우리라는 말 빼고요. 장동혁 대표는 예. 당권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라는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선거보다는 드리는. 당권에 관심이 있다. 예.
오세훈 시장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이랬습니다. 이제 정말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한테 직을 걸라는 건 공직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이죠. 뭐 한지아 의원은 책임 회피의 연출이다. 반면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오세훈과 친한 개는 직을 걸 수 있냐? 장동혁은 멋진 테토남이다. 다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네. 혹시 그러니까 내일까지라고 이제 또 기한을 정했잖아요. 네. 내일까지 이렇게 재신임 제안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재신임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있더라고요. 제가 그 SNS를 보니까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나는 어차피 제명도 당했고 내일 모레까지 지역위원장인데 내 다 걸 테니까 재신임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과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저렇게 이 당 내부의 쇄신 요구에 대해서 저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가 내건 조건을 보면 현직 의원과 단체장이 요구할 시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현직 의원과 단체장이 아닌 사람들은 별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게다가 현직 의원과 단체장을 향해서도 당직이 아니고 의원직까지 뭐 이렇게 본인도 걸겠다고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마치 이제 무슨 게임을 하듯이 이 사안의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적절하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까지 이에 대해서 재신임을 요구하는 현직 단체장이나 혹은 국회의원이 없으면 이분들이 과연 겁을 먹어서 그러는 거냐.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거 봐라. 장동혁 대표는 모든 걸 거는데 아까 장해찬 씨 반응하듯이 당신들은 못 걸지 않냐. 그것도 걸지 못하면서 이 대표 불신임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안 걸면 모레부터는 얘기하지 마 이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죠. 뭐 얘기하지 마라라는 얘기인 거고 얘기할 거면 직을 걸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이 저렇게 상황을 만들어갈 문제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특히 이제 이 중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별로 현 지도부는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의원님도 지방선거 결과는 신경 쓰지 않고 결국엔 당권을 공고화하는데 모든 관심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시각을 지금 바꿀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오세훈 시장처럼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동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을 넘겼습니다. 뭐 재신임 투표 하자는 사람들한테 내일까지 그것도 시한을 딱 주고 내일까지 재신임 투표 하자고 제안하면은 다 걸고 하자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삐뚤어진 운동장이죠. 왜냐하면은 당대표 아니에요. 당대표가 가지는 권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직을 걸고 재신임 받아라라고 용기 있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차라리 지금 가만히 있다 지방선거 결과 보고 국회의원 선거 때 내 공천에나 신경 쓰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나무라기도 쉽지 않은 정국이 되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요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장동혁은 멋진 테토남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또 부추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유튜버들 중에 당원인 사람이 실제로 일개 당원 이상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그 안에서 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이렇게 직을 걸겠다라는 것도 본인 스스로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제안한 것인지 많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설사 내일 직을 걸겠다는 사람이 몇 명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게 비겁해서 내지는 누구처럼 테토남이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당 구조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국민의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내일까지라고 이제 기한도 한정을 했기 때문에 내일 상황 지켜보고 또 내일 지난 모레도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지나면 입틀막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 소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처럼 여당에서 지금 이제 전당원 투표 얘기가 나왔었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를 이제 제안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또 당내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선 모임이죠. 더민초하고 오늘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더민초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예. 아마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좀 설득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 이후에 더민초 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여전히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청래 대표는 뭐 양해를 구하고 또 그 어떤 배경에서 이 제안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평행선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당내에 이게 찬반 갈등이 좀 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기 절차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주 들어서는 의도가 뭐냐? 혹시 이런 의도 아니냐? 특정인의 대권 노름을 위해서 뭐 당에 알박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비판까지 예. 나오는 상황이어서 예. 점점 더 이게 그 당 내부의 세력 간의 권력 다툼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게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원 총투표로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지방선거 전에 애초에 이 합당을 제안한 목적은 예. 이제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을 하자 같이 이런 치르자라고 취지였는데 그랬죠. 예. 그러려면 이제 3월 내에는 그것도 3월 이 초중순에는 합당이 완료돼야 예.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그런 일정에 무리가 효과가 좀 없거든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때까지 과연 이게 완결될 수 있을까? 지금 이 논란의 이 갈등의 수준 정도를 보면은 예. 그래서 여러모로 정청래 대표도 좀 쫓기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여론이 어떻게 잡히는지, 당 내부의 예. 중지가 어떻게 모이는지에 따라서 뭐 분수령을 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쉬운 선거가 없다. 낙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이제 계속 그 이유로 들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지방선거 나가는 예비 주자들, 예를 들어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지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평가도 다 좋고 원래 이제 지방선거나 이제 전국선거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의 뭐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인기도 좋은데 왜 지금 독단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가는 주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네. 유인태 전 의원께서 지방선거 분위기도 좋고 선거가 끝나면 조국 혁신당을 알아서 들어올 텐데 굳이 이걸 합당이라고 하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함이라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국 지방선거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 당대표 재선이라든지 뭐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당원 투표가 필요한 거고요. 한쪽에서는 모아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피땀 눈물을 다 섞어가면서 통합을 해도 질까 이길까 이 상황에서 내 편끼리만 간다 그러면서 또 당원 투표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는 네.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양당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정청래 대표는 지금 뭐 오늘 더민초 간담회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더민재 재선 의원들하고 재선 의원들. 이거는 제가 볼 때 일종의 통과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순을 밟는 것으로 봐서는 예. 이미 중앙위원회에서 소위 당원 투표 1당원당 1투표 예. 이것이 일인 일표제. 이제 확보된 만큼 물론 신승이라 하더라도 어. 지금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다가 뭐 지금 그 배우의 김어준 씨가 돕는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또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유시민 전 의원까지도 예. 참전하는 듯한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친명계가 굉장히 당혹해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만한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도 지금 이제 전당원 투표를 얘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도 전당원 투표를 얘기했는데 지금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장동혁 대표는 전당원 투표 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고 일단 던져본 거고.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실제로 결국에는 이걸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당원에 따르더라도 네. 합당과 같은 문제는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당 지도부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아니고요. 네. 때문에 그 당원 당규가 명시하는 대로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당원 투표로 가겠다. 그리고 당원들이 하라면 하는 거고 당원들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다. 이게 평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론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예. 그 연장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과된 1인 1표제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환경을 정청래 대표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합당 제안을 놓고서 결국 8월에 지방선거 이후에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를 둘러싼 이 이른바 이제 힘겨루기 아니냐. 네. 찬반도 결국엔 전당대회를 의식한 찬반이 예. 나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이 정청래 대표로서는 물러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당 내부를 최대한 설득을 하되 완전하게 설득해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원 투표를 통해서 판가름을 받겠다. 애초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사실은 저 정도의 제안을 하려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밟고 있는 그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과의 이런 수기 과정을 미리 어느 정도는 물밑에서 하고 나서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이게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도 사과를 했어요. 그건 누가 봐도 좀 상식적이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아마 정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물밑 수기 과정을 먼저 하다가는 제안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논의가 좌초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먼저 던져놓고 이제 사후 수습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전당원 투표까지 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이 자체가 무슨 국민의힘처럼 지금 뺄셈 정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 당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당이 커져서 또 조국혁신당하고는 뭐 가치나 노선이나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으니까 지방선거 압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도 그런 예상을 갖고 지금 이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내 상황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신경전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이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숙주 삼아서 정치하는 데는 가장 그 능숙하신 분이 예. 그분이 아마 당적이 한 7번, 8번 바뀌었죠. 민주당으로 시작해서 국민의힘, 바른정당, 1인 정당 창당도 했어요. 전진인가 뭐 했다가 뭐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 있다가 민주당으로 오셨잖아요. 예.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국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양당에서 숙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숙주라고 하면은 뭐 어디에 빌붙어서 기생하는 거잖아요. 기생충이죠, 뭐. 기생충이라고 네. 한 거죠? 네. 큰 욕이에요. 예.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하나로 보면 생물학적인 용어인 것 같지만 이거는 상당히 그 듣는 당사자들은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조국 대표의 그 발언 중에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잖아요. 네네. 합당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이나 또 소위 그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다라고 하는 인사들이 지금 나서서 지금 이 합당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잖아요. 네. 한준호 의원도 그렇고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이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예. 과거에 또 이현주 의원이 보수 정당에 있었을 땐가 조국 대표를 상당히 공격한 적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그 일련의 이 갈등이
과연 그 지방선거 이전까지 예. 합당을 하도록 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될 것인지를 제3자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이슈들, 잡음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좋으면 이게 산고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나빠지면은 그냥 뭐 진흙탕 싸움 같은 것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만한 네. 이제 그런 언행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뭐 숙주, 그다음에 알박기 굉장히 거친 얘기들이잖아요. 네.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을 둘러싼 갈등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좀 보여주는 민주당 내부의 이제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은 그 당 내부의 의사결정을 조국 대표한테 거의 일임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조국 대표의 이와 관련된 발언의 행간을 보면 합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신속하게 민주당 내부에서 예. 논의를 좀 정리해주고 가급적 이 과정에서 상처를 좀 덜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달라 이걸 이제 호소하는 예. 이런 입장에 있는데, 사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선거가 임박했는데 자력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전국적으로 후보도 많이 부족하고 네. 근데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도 현재의 지지율로서는 높지 않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에 이런 제안이 왔다는 건 조국혁신당이 먼저 제안하기는 어려웠지만 거부하기는 어려운 제안이라고 보고요. 예. 근데 만약 여기서 민주당 내부에 저런 논란이 격화돼서 합당이 좌초된다라고 하면은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가장 어떻게 보면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조국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 재입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네. 더더욱 그에 대해서 예민하고 방어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게 그렇잖아도 이런 뭐 합당 제한이 없었으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합당 제한이 있은 다음에 이게 안 될 경우에 그때 타격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가뜩이나 지방선거를 자력으로 치를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반이 안 되는데 네. 합당 논란에 휘말렸다가 그 뒤에 바로 선거를 치르려면 더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는 지금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모고 모욕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를 좀 빨리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합당에 대한 합당에 대한 필요성과 예. 본인의 어떤 정치의 미래로 볼 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뭐 썸을 탔다 뭐 그런 말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로 썸을 탔는지 예? 그런 궁금증이 일게 되는 대목이죠. 정치에 있어서 또 명분과 자존심도 중요한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 안 하겠다라고 한번 이렇게 되받아칠 수도 있는데 예.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러면 진짜 상 뒤집는 건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